헬로윈을 앞두고 벌어진 이태원 참사로 인해 허망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끔찍한 참사에 곳곳에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시끌벅적한 축제 현장이 한순간에 참사의 현장이 됐습니다. 사망자가 154명, 그리고 부상자 132명. 정말 최악의 참사가 됐습니다. 물론 사고 경위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만 어떻게 시작된 것으로 좀 추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골목길에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 골목길에서는 평온할 때는 사람이 서로 이제 지나가고 우측 좌측 이렇게 통행도 잘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 이번 행사가 있으면서 인파가 많아지면서 지나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꼬여지고 하면서 중간에서는 다시 이제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옵니다. 뒤에서 밀고 왔기 때문에. 예. 또 반대 방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밀고 당기면 네. 되면서 경사가 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힘이 경사 낮은 방향으로 하다 보니 이제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밀집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끼리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이 무너지면 뭐 몇 사람이 동시에 무너지는. 도미노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물건이 넘어지는 이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2차적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눌려서 이런 압사되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사고가 발생한 곳이 해밀턴 호텔 옆에 골목길, 또 지형이 가파르고 좁은 지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무리 그런 지형이라고 해도 이 정도 규모의 대규모 참사가 일어날 지형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났을까라는 생각이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거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정말 이랬을까? 네. 라고도 생각했거든요. 참가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이런 사고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 한 사람이 몸무게를 50kg만 잡더라도 네. 100명이 있을 경우는 5톤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저한테 올 때 대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대응이 되는데 예. 순식간에 대응 없이 아무 상황이 안 돼 있는데 훅 밀어버리면은 몇 킬로에 의해서도 내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경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모든 소통이 두절됐고요. 네. 예. 각 사람들끼리 하는 행동들이 다 다르고 예. 노래 부르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대참사의 어떤 요인들이 되고 있는 것은 충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예, 서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 다르고 너무나 시끄럽고 정신없는 와중에 네. 그리고 또 너무 좁은 골목길, 네. 또 경사로였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압사 사고라고 하는데 일반 분들이 더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이 밑에 깔려 있는 사람들은 희생을 당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서서 호흡을 못하고 그리고 심정지가 온 분들도 있었단 말이죠. 네. 어느 정도의 압력이 좀 가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0명이면은 5톤이 예. 눌리거든요. 그래서 반대에서 100명이 눌렸다면은 5톤이 양쪽에서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눌려서 사람에 의해서 눌려서 압사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서 있는 경우에 양쪽의 힘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눌려서 압사되는 경우도 외국 사례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심정지 자체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예. 움직이는 이 방향을 뛰지 못할 정도로 눌려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정지가 되는 심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넘어지지 않았어도 중간에 있는 특히 여성들, 네. 약자들은 서 있는 상태에서도 압사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흉곽이 압박이 있다 보니까 일단 폐로 호흡하기 때문에 그 호흡이 그렇습니다. 어렵고 그렇습니다. 또 심장도 자연스럽게 멈추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어진다는 네, 말씀이신가요? 그게 이제 바로 심정지가 되는 것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여성 피해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 이번에 10대. 인원이 많았잖아요. 네. 20대 사망자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도 사망자가 11명. 그리고 총 154명 중에 여성이 98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렇기 네. 때문에 더 이번 사고에 취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압력이 들어오면 특히 이제 성인 뭐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의 힘이 작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하거나 또 순간 넘어졌다 하면은 뭐 대응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막 순식간에 뭐 나무가 어떤 큰 목재가 무너지는 듯이 당사자한테 밀려오니까는
뭐 대응이 없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아, 네, 이 많은 사망자가 또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또 심정지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몇 분 정도가 적정한 골든타임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보면 의학적으로 우리가 4분 이내거든요. 근데 4분 이내에 우리가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그 이후부터 뇌가 손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분이 지나면은 네. 뇌가 회복되지 않을 정도로 어떤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 이내에 심정지 센 상태를 심장을 작동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많이 이제 회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학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몸에 이상이 있어서 스스로 어떤 몸에 있어서 심장이 정지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면 회복력이 굉장히 높답니다. 네. 그러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심폐가 줄어들 경우에는 다시 복원되는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네. 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보면 사고가 심정지 사망자가 많았고 지금도 중상자가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중상자가 회복될 확률도 그만큼 낮다라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어떤 증언들을 보면 깔려있는 상태에서 골든타임이 4분에서 5분 정도라고 하셨는데 빨리 빼내고 평지에 놓고 빨리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어려웠잖아요. 그리고 인력도 소방 인력도 1단계, 2단계 하면서 많은 인력이 나중에 오긴 했지만 저희가 영상을 보면 심폐소생술 가능한 분을 이제 구하는 그런 영상도 봤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물론 도와주기도 했습니다만 더욱더 많은 분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좀 교육을 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심폐소생술이 그 4분간에는 정말 어떤 훈련되지 않는 우리 국민들 누구나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심장이 멈춰 있으니 네. 우리가 압력을 가해서 뛰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눌렀다 뺐다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 한 사람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훈련된 사람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동시에 이 압사자가 많았기 때문에 예. 3명이 하면 나머지는 안 되지 않으니까 한 사람들이 하고 또 일반 국민들도 참여해서 그나마 그래도 회생률을 높였다라고 이제 평가받을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러면은 이 심폐소생술 외에도 본인이 이런 압박 사고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본인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은 뭐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이고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우리가 예. 이제 이런 상황을 대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갑자기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이제 압력이 양쪽에 온다 예. 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심장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리나 뭐 팔이 있다 하면 뭐 부서지더라도 팔이 부러지더라도 뭐 사망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나 심장은 한번 무너져 버리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하면은 심장을 어깨로 감싸면서요. 어떤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많은 인파가 태아 자세 몰렸을 같은- 때요. 그렇죠. 예. 지금 이급한 상황이다 하면 예. 숨이 막 가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넘어질 때도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장난을 치다 보면은 배를 땅에 깔고 누운 경우나 하늘을 보고 누는데 어떤 물체가 왔을 때는 숨을 순간 못 충격이 쉬거든요. 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옆으로 넘어지는 가슴을 쌓고 그 순간 이 길을 그래서 조금이라도 연장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허리를 감싸 좀 웅크리는 자세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넘어지더라도 예, 예. 옆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넘어지거나 이렇게 엎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고 옆에 있을 경우에 팔로 심장을 보호하듯이 그렇죠. 이 방법이 이제 가장 그나마 좋은 방법이라고 참 생각이 이게 됩니다. 네. 상황이 아까 말씀하신 그 웅크리는 이 방법은 이번에 있었던 참사에서는 좀 바로 대비가 좀 어려웠을 것 같긴 합니다. 애초에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흉부나 심장을 보호할 수 있게끔 팔짱을 끼는 형태의 네. 어떤 정도는 대비가 좀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미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너무 밀착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연결돼 있는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안에서 개인 행동은 거의 불가능하죠. 겨우 이제 뭐 넘어지거나 뭐 하면서 뭐 약간 정도는 하지만 거의 움직이는 데서는 쉽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예. 네,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 사고가 발생을 해서 애도 물결도 많이 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압사 사고가 처음은 아니었잖아요. 이 정도 규모는 아니었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압사 사고로는 이번 사건이 우리 국내에서는 역대 최고로 많습니다. 예.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9번째 뭐 12 뭐 안팎으로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았었던 데가 2번째로 했었던 건 1959년도에 부산 공설운동장에서 어떤 철문이
무너집니다. 관중들에 의해서. 그때도 뭐 기록상으로는 67명이라고 발생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대소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돼야 되는데 네.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압사 사고가 뭐 후진국형이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뭐 미국에서도 헬로윈 때 참사가 발생하기도 네. 했고 또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축구장에서도 발생했고요. 또 너무나 유명한 힐즈보로 참사라고 영국에서도 네. 발생한 참사도 있고 이게 선진국형, 후진국형 나눠지는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사고들을 보면 후진국형 사고가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특히 저는 이번 그 헬로윈 사고에 엊그저께 있던 사고를 보면은 후진국형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 왜냐하면 대책이 미흡했고요. 예. 그리고 그 좁은 길목이 한 개만 있지 않았고 몇 개가 됐었는데 네. 예. 한 개 정도로는 어떤 이 기간만이라도 행사 기간만이라도 일방 통행을 서로 하면서 하고 어떤 그 통제 요원들이 좀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도 부족하고 해서 약간 좀 후진국형 사고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예, 행정안전부에 어제 이제 브리핑도 있었지만 당초 동원 인력, 경찰 인력이 배치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당초 뭐 200여 명을 이상 하기로 했습니다만 뭐 주말간에 보수 진보 집회가 있었고 가용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137명 정도 투입이 됐다고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은 사실 당연히 좀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몇 명이 집합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고 또 몇 명의 경찰력이 동원했기 때문에 사고를 안 났고 이렇게 관계를 설정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관리하는 경찰력이 부족하더라도 위험 구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되거든요. 골목 곳곳에 말씀하시는 그렇죠. 위험한 거예요. 구간들이 예. 있겠지 않습니까? 예. 일괄적으로 뭐 위험하지 않는 곳에 그게 투입하는 것은 어떤 낭비잖아요. 예. 위험 구간, 위험 장소, 위험 시간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곳에 어떤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간대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나 어떤 안전 대책을 하더라도 시간과 장소에 맞는 맞춤형 대책들이 네. 아주 유기적으로 매뉴얼이 되어 있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몇 명이 들어갔느냐 몇 명이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얘기를 하고 획일적인 대책을 수립됐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죠. 네, 네. 이전에도 이런 압사 참사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만들어지지 않았다? 예. 않았던 건가요? 그렇죠. 지금 어떤 이제 이번에 또 문제가 돼서 우리가 또 뭔가를 또 개혁을 하고 또 새롭게 혁신을 해야 되냐면 지금 어떤 행사를 하면은 주최자가 있거든요. 예. 예. 지방자치단체나 무슨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번 헬로윈 행사는 주최자가 없어요. 없었죠. 예. 그냥 젊은이들이 어디서 SNS에 어디 모이자, 어디 홍대 앞에 자발적으로. 모이자, 네, 맞습니다. 용산 뭐 강산에 모이자 하니까 주최 측이 없으니 주최 측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는 돼 있습니다만은 주최 측에 안전 관리를 하고 안전 대책을 수립을 하고 시행해라라고 그거는 규정은 돼 있는데 이게 주최 측이 없다 보니 어떤 책임 소재나 어떤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전 대책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요건이 너무 충분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는 특히나 주최 측이 아예 없는 네. 것이고 자발적으로 모인 행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불특정 다수가 모여지는 행사에 관련해서 확실한 매뉴얼이 필요할 텐데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좀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주최 측이 없더라도 예. 지방자치나 정부나 경찰 이런 것들은 지금 국민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매뉴얼이 있냐 없냐를 논하기 전에 국민의 안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를 이렇게 어떤 수립 생각, 어떤 마인드나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앞으로 이런 대책들이 나지 않는 거는 우리는 항상 어떤 사고 발생에 대한 경험에 의해서 학습 효과에 의해서 대책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나 우리가 안전 대책을 세울 때는 이런 좀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용어가 있냐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라 하거든요. 안전 재난은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러 하는데 안전 어떻게든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그렇죠. 된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안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어느 것부터 저는 시작이 되냐면 어떤 기준이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하나하나가 누적이 돼서 이번 같은 대형 참사가 나거든요. 예. 이번 사고를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준수를 지키지 않았냐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길을 갈 때 좁은 통로에서는 다 우측 좌측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우선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무질서가 돼서 중간에 끼어버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또 안전 어떤 상황 위험한 상황이 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통제나 어떤 교통 통제 아니면 그 통행 통제, 어떤 인파 통제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들이 안 돼서 좀 위반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사고가 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들이 앞으로는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이런 참사 뒤에는 또 저희가 트라우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SNS를 통해서 또 사고 영상들이 여과 없이 많이 유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SNS나 뉴스에 나와서 어떤 정말 심각한 장면들이 그 현장에 실제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는 이런 사고를 나지 않자라는 어떤 대책의 경각심 차원에서 안전의식 고치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일부에서는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어떤 수익성 창출용으로 한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 있으면 안 되겠고요. 예. 우리 예. 국민들도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또 특히나 이제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갖고 위로를 갖고 함께 간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도 뭐 서울 광장이라던가 용산역 근처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했는데 정부는 다음 달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용산구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고요. 네. 앞으로 정부가 좀 더 어떤 어떤 조치가 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망한 사람들의 이제 가족들이 가장 이제 심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어떤 의료적인 어떤 뭐 보상이나 이런 그 대책들, 뭐 경제적인 이런 것들, 가족, 지금 재난 선포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우리가 온 국민이 어떻게 정말 평온하게 함께 조금이나마도 평온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세부적으로 세워서 수립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함께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